안녕하세요. 프로리스트 손정혜입니다. 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날 나왔던 거 하야장식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자, 역시 이제 재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디초가 나왔었고요. 엘레강스가 나왔었고 장미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백합 종류를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아이비 대신 이렇게 섬단쟁이를 갖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초생딸형 부케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왔죠. 초생딸형 부케를 만드시오, 제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디초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짜시는데 사실 프레임 짜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프레임 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생딸이라 그러면 이렇게 북엔 스타일이라도 볼 수가 있죠. 이걸 풀면 수평형이 되는 거죠. 그죠? 수평형의 틀을 짜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초생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다가 와이어를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18번 와이어를 갖다 넣으신 다음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너무 꼼꼼히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와이어를 묶으시는 것보다는 고정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와이어 묶는 시간 여러분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감만 있고 속에 마디초 속에 18번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감만 있기 때문에 너무 칸칸이 이렇게 와이어 지쳐서 가지고 엮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케는 들어봤을 때 이렇게 너무 무거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짠 게 헐렁거려도 안 되고요. 야무지게 보이게 하시되 와이어는 불필요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각바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 이렇게 꺾어 주셔야 돼요. 90도로 꺾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그냥 꺾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철사가 여러분들 발을 산발을 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밑에서 밑처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핸드타이드도 마찬가지고 부케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중심선 쪽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어 주시는 겁니다. 중심선 쪽으로 90도로 꺾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하셔야지 그 정도 되고 흔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뒤처리할 때도 야무지게 잘 되거든요. 우선 최종 기준지 부케할 때 뒤처리부터 보거든요. 뒤에 처리, 후로라 테이프나 철사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냐라는 게 먼저 최종 기준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하시는데요. 자, 초생딸과 수평형의 차이는 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초생딸은 흐름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앙에 이렇게 백합이 강한 것들 백합을 이용하셔서 이 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 따라서 중심에다가 조금 또 이렇게 흐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이 많기 때문에 마디초의 간격과 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끼워 넣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나가는 부분은 흐름을 자연의 줄기를 살려서 디자인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연의 줄기를 살려서.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살려주셔야 돼요. 자연의 줄기를 살리세요 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자연의 줄기를 살려셔야지 너무 여기서 와이어 처리하시면 이거는 자연 줄기를 살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백합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태를 갖다가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신 다음에 자, 우선 큰 것부터 들어가겠어요. 장미가 들어가시면 될 거고 분배를 갖다가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꺾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길게 쓰고 싶을 때 철사 이렇게 꺾어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서 잡으신 다음에 철사를 꺾어서 가능하면 프레임 라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프레임보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프레임 안에서 해서 이 유선형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 중심에다가 또 놓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 말아놨더니 조금 많이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너무 어렵게 잡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꼭꼭 잡아주시고 나중에 묶으실 때도 꼭꼭 잡아주셔서 고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부분들 하시면서 중간에 엘레강스 종류도 좀 넣어주세요. 바쁘시면 이렇게 해서 2개씩 모아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게에 맞게 와이어 처리를 했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후로라 테이프를 안 감으시면 막 처음 집어넣을 때 힘드시죠. 이게 자꾸 갈라지고 그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쪽은 좀 짧게 와이어를 감으신 다음에 후로라 테이프를 처리를 다 해주셔야지 이렇게 집어넣기가 좋아요. 아니면 집어넣을 때 막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엘레강스도 넣어주시고 긴 쪽은 또 길게 따라가면서 엘레강스 처리해 주시는데 그냥 이대로 꺾으세요. 꺾어서 중심 쪽에서 잡으시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대가치의 꽃, 중가치의 꽃, 소가치의 꽃이 적당히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중심 쪽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벼운 꽃들을 갖다가 넣어주시면서 네, 안정감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IBP 나온다든지 노무라잎이 나오면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린 처리를 좀 해주시면 예 부피감도 있고 또 공간 메꾸기도 수월하세요. 자, 요거는 유핀 처리한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서 떠서 U자처럼 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도 이렇게 메꿔 가시면서. 그린이 약간의 그린이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공간 메꾸기가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을 좀 베이스로 깔아 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네, 시가 이렇게 했을 때 아랫부분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도 앞에도 선단등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섬단쟁이에서 약간 그린색이 나오기 때문에 마디초와 잘 어울려요, 색깔이. 보통은 아이비가 여러분들 주어지죠, 그죠? 하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아이비를 써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섬단쟁이 가지고 한번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사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사이만 그냥 메꿔 나가신다.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메꿔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와이어 감는 시간도 여러분들 참 많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엘레강스가 몇 송이 정도 들어간다, 라운드에는 크리센트에는 몇 송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만 감으세요. 너무 많이 감으시 마시고 그 개수만큼만 감으셔서 그것만 다 쓰시면 되는데 생각 없이 막 또 와이어 감으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만 적당히 감아주시고요. 자, 우선은 너무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절만 일단 해주시고 묶으신 다음에 디자인 이렇게 손으로 이제 초생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도 이 밑부분에서도 이제 장미 같은 것은 큰 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큰 꽃으로 해가지고 중가지의 꽃으로 해서 이걸 채워넣기를 해줘서 예, 부피감을 갖다가 먼저 주세요. 네. 자, 네. 라운드는 그대로 둥글게 하시면 되는 거고, 초생달은 지금처럼 프레임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장미를 넣을게요. 그래서 중간 채점이 들어가죠. 역시, 와이어는 맞게, 그 꽃에 맞게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고 있는지 중간 채점이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들, 와이어 감고 있으실 때, 그럴 때, 그런 것들 갖다가 너무 이렇게 지금 장미처럼 이렇게 무거운 장미인데 와이어를 너무 감기 쉽다고 가는 와이어를 쓰신다든지 22번 같은 거를 그런 것도 다 체크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 우선 넣기 쉬운 엘레강스 종류를 해서 사이사이 넣어 볼게요. 네, 중심적으로도 엘레강스 좀 넣겠습니다. 자, 색상, 신선도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부케 같은 경우는 신선해야 되겠죠.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 출발의 의미로 해서 신선한 꽃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만져봐요. 와이어가 거칠거칠하게 걸리지 않는지. 이 와이어 프레임을 짜셨는데, 거칠거칠해서 신부의, 그 드레스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신부의 손을 갖다가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셨을 때 매끈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게 하고요. 매끈하지 못한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꽃을 넣으시면 그 부분이 다 덮이죠.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리듬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평면구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엘레강스 같은 거는 조금 율동감 있게 리듬감 있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올 수 있도록요. 깊이감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봉우리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예. 봉우리 같은 거 눈을 안 떴기 때문에 넣어도 이쁘지도 않고요. 공간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짝 핀 걸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부케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원형 부케가 나올 거고요. 지난주에 한 거. 초생달 부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그 캐스케이드, 폭포형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은 시간이 이제 막 가고 있으면 이렇게 보셔서 담쟁이, 아이비피나 노무라이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서 색감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프레임 잘라서 이렇게 섬담쟁이를 이쪽으로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쪽에도 빈 공간이 있다 싶으시면 그쪽에다가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하신 다음에 자, 너무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너무 튀어나온 부분 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자, 하신 다음에 자, 우선은 여기를 꽉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꽉 잡으세요. 이렇게요. 직각이 되게 수평이 되는 부분을 꽉 잡으신 다음에 디자인은 묶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묶어놓고 나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묶어놓고 이제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뒤집으셔서 이렇게 와이어를 갖다가 지철사를 갖다가 두 줄을 잡으세요. 두 줄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꽉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 니포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 꼭 묶으세요. 세 번. 이거 묶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예, 담쟁이를 먼저 밑에 이제 커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요걸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앞면이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한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밑에를 갖다 이 부분 지저분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담쟁이 넝쿨로 여기를 네, 다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바닥 쪽으로 놓으시고 담쟁이 얼굴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앞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요. 네. 아이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직각으로 꺾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직각으로 꺾으신 다음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둘러서 차곡차곡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신 다음에 꼭 잡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와이어를 이용하셔서 꼭 묶어주세요. 자, 한 번, 두 번, 예, 꽉 묶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자, 이럴 때 이렇게 네, 꼭 묶으셔서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립바 같은 거 이용해서 하시고 자, 요거 핸들 부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자, 핸들 손에 잡은 부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그만큼만 남겨 놓으시고요. 밑에 철사를 갖다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후로라 테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밑에 부분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90도로 꺾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방향감을 갖다가 주시면서 네, 차곡차곡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도 여러분들은 안 되세요. 그래서 리본이 준비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케만큼은 시간이 바쁠 땐 여러분들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후로라 테프로만 처리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시간 바쁘실 때 굳이
여기를 갖다 후로라 감기도 지금 바쁜데 여러분들 리본 또 거기다 감으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가 시간이 바쁘시면 리본은 꼭히 안 감으셔도 돼요. 그래서 후로라 테프만 가지고 꼼꼼하게 철사가 손에 찌르지 않게 후로라 테프를 갖다가 이거는 양면 테프잖아요. 그래서 쭉쭉 늘려가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리본 감는데 시간을 갖다가 거기다가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요번 기능사 시험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채점 기준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특히 아랫부분, 여러분들 이 아랫부분 여기 손에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후로라 테프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셔서 여기를 꼼꼼하게 좀 해서 쭉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우선은 급하면 후로라 테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잡아서 눌러 놓으세요. 꼭 잡고 눌러 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덧대서 후로라 테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하는 게 좀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죠. 그죠? 이거 감아 나가는 시간이 그래서 자르셔서 후로라 테프 자르셔서 좀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잡이가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가늘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양만큼의 그 와이어가, 와이어로만 하시면 너무 두꺼운 걸로 안 되든지 하면 아무래도 철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신부가 들었을 때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것도 좀 제가 조금 길게 잘랐습니다만 이렇게 잡으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요 길이가 여러분들 적당하신데 이걸 또 너무 길게 놔두셔도 안 돼요. 그죠? 항상 비율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후로라까지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하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면 이제 그때서 이제 물론 이제 완성해 놓으시고 후로라 돌리셔도 되겠고요. 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럴 때 이제 꽃을 좀 이렇게 손을 봐서 초생달 형태를 갖다가 유지시키시면서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프레임 안에서 이게 연결이 되셔서 꽃 자체가 프레임을 넘어가서 초생달 형태의 프레임이 이렇게 안 보이게 하지 마시고 프레임은 프레임 안에서 연결해서 꽃 자체가 리듬감 있게 깊이감 있게 길고 짧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생달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참 어려운 거 아니죠. 수평형은 그러니까 이럴 때 조팍 같은 거나 있으면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평형 똑바로 세우면 수평형이고 초생달은 이렇게 밑으로 꽃의 흐름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복인 스타일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짜는 거에 너무 꼼꼼하게 짜시는 것보다가 프레임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와이어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우리 손에 걸리기 때문에 감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시고 나서 신선한 상태, 신선하지 않다 하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손을 좀 보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선도가 따라가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요. 그래서 초생다른 형태 따서 해놓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때요? 가히 어렵지는 않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쪽으로 가면서 좀 가벼워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가벼워 보이고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오렌지 할 때도 안쪽으로 모일수록 밀집이 되고 양이 많아지고 가장자리로 나갈수록 선의 흐름 따라서 꽃의 간격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초생달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어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생달 부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